22일이죠, 작년. 저희 그 새 세법이 제정이 됐는데요. 사실 많은 분들이 질문이 많으시고, 이것도 아까 우리 사회 보시면서 우리 강회장님이 얘기하셨듯이 혼동들이 있으신데, 사실은 우리 동포사회에서 아셔야 될 것은 그렇게 아주 복잡하거나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, 의외로.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오셨으니까 제가 가실 때 꼭 필요한 몇 가지만 꼭 전해드리고, 나머지는 오버뷰로 전부 다 이 개인세법과 또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프레젠테이션을 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 개인세법에는 이제 저 레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스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갔어요. 소득이 많으신 분이나 뭐 좋으신 분이나 이 세율이 좀 내려갔고, 그 다음에 개인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, 그러니까 표준공제, 영어로 스탠더드 디덕션이라고 그러죠. 표준공제가 저희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그 대신 항목공제가 없어진 것들이 있고 조정된 것들이 있어요. 근데 그게 큰 차이가 돼 있고, 그 다음에 한 가지 권유서 중에 하나는 여기 사업체 하시는 분들 경우에 에스코퍼레이션이라든지 파트너십이라든지 이 경우에 소위 얘기해서 pass through entity라고 해요.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entity, 이 회사는 회사 자체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생긴 이익인 이익, 손해가 이 오너십 가진 분들에게 이 pass through 돼서 회사 차원이 아닌 개인 차원에서 소득세 부과하게 돼 있어요. 이런 pass through entity 경우에 20% 디덕션이 생겼습니다. 이게 굉장히 큰 뉴스일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코퍼레이션으로 넘어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탑 브래킷이 21%를 많이 내려갔다는 거. 그래서 사실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그래도 5만 불 이상이면은 이전 세율은 25%였거든요. 그러니까 상당히 세율은 내려간 겁니다. 특히 아마 굉장히 이 재벌 같은 그런 회사, 뭐 엑산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트멘더스한 아마 베닛을 볼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섹션 199이라고 있습니다.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매니팩처링 프로덕션 디덕션이 있는데, 그게 이제 한 9% 정도 공개가 됐었는데 그건 없어졌어요. 요게 한 몇 가지가 댁에 가실 때 꼭 알고 가시면 좋은 키포인트가 되고,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보시면 저 맨 위에 제가 약자로 STD라고 했는데 스탠더드 약자겠죠. 스탠더드 디덕션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싱글 경우에 2017년에 6,350불에서 한 12,000불, 흔히들 한 더블이라고 그러는데 더블은 아니고 한 90%가 정도 되겠죠. 89%더라고요, 계산해 보니까.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경우에는 표준공제가 12,700에서 24,000, 역시 같은 레이스로 표준공제가 증가가 됐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개인 이 기초공제가 없었어요. 즉 가족이 2017년 경우에 4,050불씩인데 한 이그젬션당 그게 없어졌습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2017년과 18년을 비교해 보시면 표준공제로 하실 경우에 싱글의 경우에 1,400불이 든 것이 2018년에는 12,000불로 좀 늘어났죠. 실제 늘어난 포션은 한 15% 되더라고요. 그리고 결혼한 분들 경우에도 마찬가지 28,000불에서 24,000불이 돼서 한 15% 늘었어요. 네, 그건 뭐 사실은 그 인덱스
따져가지고 조금씩 올라가고 했는데 뭐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. 그리고 텍스 레이트는 먼저 그 2017년 레이트를 보시면 10%, 15%, 25% 해서 탑 레이트 39.6%였는데 지금 현재 탑 레이트 37%고 그 모든 브래킷은 7단계죠. 그게 이제 그 레이시로 바뀌었고요. 그 다음에 그 무빙 익스펜스라고 저희 그 직장 관계돼서 한 50마일 이상 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그 직장에서 아니면 뭐 비즈니스라도요. 그 저기 그 리임버스를 못 받았을 경우에 공제할 수 있는 그 무빙 익스펜스가 없어졌고요. 그 다음에 엘러머니 디덕션이 없어졌어요. 사실 엘러머니 디덕션은 IRS에서 눈여겨 보이는 항목 중에 하나죠. 왜냐하면 전 배우자가 엘러머니를 클레임하면은 또 전 그 스파우스도 저희 그걸 인컴을 보고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저희 좀 여러 가지 이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IRS의 그 오디트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. 그리고 어쨌든 엘러머니 디덕션이 없었습니다. 그리고 항목공제에서 그 신문에 연말에 굉장히 떨썩했던 그 저희 카운티의 부동산세를 빨리 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경우요. 그게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는 않더라고요, 사실은요. 이제 왜 그러냐면 가령 들어서 뭐 모기지 이자가 한 6,000불이 되는데 소득이 없으신 분들 경우에는 땅 공제 이 개인 인컴 텍스하고 합쳐가지고 10,000불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그 항목 공제가 없어지는 경우에 그러니까 스테이트의 텍스 내신 거하고 그다음에 카운티의 부동산세 내신 거, 그다음에 또 자동차세 내신 거이 합쳐서 10,000불 이상이 이제 공제가 안 돼요. 이제 그게 좀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돼서 좀 2018년부터 좀 세금상 그 저기 텍스를 좀 더 내시거나 환불을 덜 받게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, 사실은요. 그리고 또 제일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기지 이자. 근데 사실 모기지 이자는 그 화면에 있듯이 12월, 15일, 17년 이후에 집을 사셨을 경우에 원래 작년까지는 그 밀리언까지 모기지 이자에 대한 공개가 됐었습니다. 근데 이제는 75만 불까지죠. 그리고 그 라인 오브 크레딧, 에코리 라인 오브 크레딧, 저기 ELOC라고 제가 적었는데 그것도 10만 불까지 공제가 됐었죠. 근데 그것도 리필 됐습니다. 그건 없어졌어요. 그게 특이한 점이고, 그 다음에 보시면 charitable deduction 60%에서 50%로 되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소득의 50% 이상이 넘는 이 도네이션은 그게 공제가 안 됩니다. 안 되고 안 된 이 포션만큼은 퓨처 이어를 캐리오버 할 수 있어요. 무슨 뜻이냐면 가령 요새 인컴이 10만 불이면 5만 불까지 도네이션을 했을 경우에 공제를 할 수 있는데 10만 불 했으면 5만 불까지는 공제가 안 되고 퓨처 이어로 캐리오버가 됩니다. 그런데 2018년에는 그게 60%로 올라갔어요. 네, 그게 달라진 것이고요.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. 그 다음에 medical expense. medical expense는 AGI는 조정소득이라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 가지 소득이 다 합쳐져서 총소득이 됩니다. total income이라고 그러죠. 그리고 이 adjustment라고 하는데 아까 저희가 이제 2018년부터는 없어지는 이 moving expense라든지 moving expense는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IRA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. 그런 조정되는 그것들을 이제 조절하고 난 다음에 소득을 AGI라고 그래요. Adjusted Gross Income. AGI의 used to be 7.5%였는데 이제 작년에는 10%였어요.
그래서 이게 다시 7.5%를 롤백합니다.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 그 의료비용이 과다하신 분들 경우에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5번하고 6번하고 7번은 전부 다 같은 그 이 패킷인데, 즉 무슨 뜻이냐면 그 이 2% 리미테이션에 대한 공제가 있어요. 즉 항목 공제 하시는 분들 경우에 그 즉 AGI 2% 이상이 넘어야지 그 공제가 됩니다. 그 항목들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큰 그림은 항목 공제 하시는 분들 경우에 약간 그 이 세금을 더 내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. 네. 그러시고 그 다음에 그 AMT라는 그 Alternative Minimum Tax라고 이게 대체 뭐 세금이 되는데 그 스틸 적용이 되고요. 다만 이제 그 이 공제가 늘어났어요. 저희 보시다시피 54,000에서 7만원으로 저희 그 개인들이 조정이 됐고, 결혼하신 분들 경우에 84,000에서 거의 11만 불이 됐기 때문에 그 AMT로 혜택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. 그러시고 그다음에 캐피탈 게인. 이 보시면 캐피탈 게인은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. 근데 사실은 간단해요. 그 저기 이 텍스 브레킷이 그 10%하고 19%가 2017년까지 있었는데, 그분들 경우에 캐피탈 게인이 생긴 거에 대해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내셨었어요.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좋았었습니다. 근데 그것이 그대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텍스 레이트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 저희 그 이 브레킷으로 조정이 된 것이지 그 실제 내용은 같아요. 아주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세율이 적용되시는 분이 10%나 15%의 경우에 2017년으로 봐서 2018년으로 치면은 10%하고 12%의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죠. 캐피탈 게인에 대한 텍스요. 그리고 캐피탈 게인 텍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. 롱텀이냐 숏텀이냐. 롱텀은 대개 1년 이상, 그러니까 주식을 1년 이상 보고했을 경우에 거기서 생기는 이익은 롱텀 캐피탈 게인이라고 그래요. 그리고 그 1년 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숏텀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숏텀 게인이나 러스는 오더네리로 들어가죠. 그래서 딴 소득과 딴 그 이 손해 보신 거가 합쳐서 세금 보호가 됩니다. 이제 또 그 다음 아이템을 보시면 Child Tax Credit. 요게 또 굉장히 좋은 저희 그 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그 이 자녀 17살 미만일 경우에 그 1인당 1,000불까지 그 정부에서 크레딧을 줬었어요. 그런데 2018년부터는 2,000불로 올라갔습니다. 그리고 또 저기 소위 해서 그 refundable credit이라는 게 있는데,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전에는 이 1,000불까지가 refundable credit이었는데 이제는 1,400불로 올라갔습니다. 그 뜻은 무슨 얘기냐면 그 세금을 계산해서 이 child tax credit은 이 크레딧이거든요. 그렇지만 이게 그 리펀드를 받는 건 아니었어요. 가령 예를 들어서 자녀가 3명이라고 하더라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텍스를 줄일 수 있고, 그 다음에 그 남을 경우에 1,000불까지만 이 환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1,400불 증가가 된 겁니다. 네, 그 다음에 또 뭐 non-child dependent credit는 이 템포럴이 500불 정해졌는데, 이건 제가 제 경우는 한 35년 제가 입원했었는데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which is good. 그리고 섹션 529 플랜이라는 것은 저희 그 이제 자녀들 이제 대학 학자금 그 이제 플랜이죠. 근데 이것이 좀 굉장히 그 미닝이 좀 와이든 됐어요. 그래서 심지어는 그 저희 프라이빗 스쿨 가는 그 이 어린 자녀들 경우에도 막 이 저희 그 529 플랜이 적용되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에 베네핏이 본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스테이트 텍스는 이거 굉장히 늘어났죠. 그 저기
거의 그 5.5 밀리언에서 10 밀리언 올라갔으니까 뭐 거의 그 이제는 이스테이트 텍스 내실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졌죠. 그 다음에 오바마 케어 페널티. 이제 이거에 많이 혼동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오바마 케어 아직도 하셔야 돼요. 아니면 오바마 케어가 아니면 대체로 어떤 딴 형태의 건강보험을 드시거나. 왜냐하면 이제 2019년까지는 이펙티브예요. 그래서 보험을 취소하시려고 그러는 저희 클라이언트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이 패스스루 디덕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파트너십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스코퍼레이션 경우에 코퍼레이트 레벨, 즉 엔티티 레벨에서 세금을 안 내시기 때문에 그 패스스루 개인한테 이 주주한테 옮겨지거든요. 그럴 경우에 그 개인 세금 보고에서 이제 디덕션을 20%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저희 세법이 그 제정이 됐습니다. 그리고 제가 밑에 써놓은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드린 말씀인데, 저게 이제 저 같은 이제 텍스 프랙티셔너들이 이제 쓰는 얘기인데, Do not let the taxpayer wag the 1031 dog이라는 거 제가 이제 그냥 1031 저희 이 라이카인드 트랜잭션에서 그냥 1031 집어넣었는데 사실은 저게 얼마나 쓸 수 있어요. 그냥 1031을 빼고 인베스트먼트 넣을 수도 있고. 좀 뜻을 좀 이제 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, 간혹 많은 분들이 이 세법에 굉장히 신경 쓰셔가지고 정말 중요한 거, 예를 들어서 어떤 인베스트먼트를 하는데 그게 당장 텍스 베네핏은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베스트에서 퓨처에 베네핏 보는 여러 가지 에코노믹 리zort는 더 좋은데 투자를 안 하세요. 이제 그럴 때 저희가 이 1031 대신 인베스트먼트 독이라고 그러죠.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텍스가 물론 중요합니다. 중요하지만 텍스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에코노믹 베네핏 내지는 뭐 딱 어떤 것이라도,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인베스트먼트라든지,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도 계세요. 저희 이 도네이션을 만불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만불을 혜택 볼 수 있습니까? 아니죠. 왜냐면 이 공제한 다음에 저희 세율에 따라서 저희 이 세금의 공제가 되는 것이지, 만불함으로써 만불 에코노믹 베네핏 보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같은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적어줬습니다. 다음 거로 좀 플리즈. 다음 것은 저희 비즈니스인데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즈니스는 이 탑 레이시 21%가 돼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, 그 다음에 디테일한 이 브렉킷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건 아직 이 프로나운스먼트를 제가 못 찾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이달 말쯤에 IRS가 오피셜리 공고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,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저희 나중에 저한테 물려주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, 현재는 어떻든 탑 레이시 21% 미만이다. 예. 그것만 제가 전해드릴 수 있고, 마찬가지로 이 패스 스루 엔터티는 20% 공제되는 것, 이게 좀 빅딜이죠. 그 다음에 섹션 179 디덕션이라는 것은 이제 이 capital expenditures, 예를 들어서 이 장비라든지 뭐 집이라든지 이런 depreciable asset 같은 경우에 50만 불까지 저희 라이트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년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예. 그리고 그 다음에 섹션 199 디덕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메스틱 프로덕션인데, 예를 들어서 사업체를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저희 이 프로덕션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덕션을 하든지,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농산물을 프로덕션 하든지, 그 프로덕션에 대한 이 공제가 한 9% 됐어요. 그 계산이 약간은 좀 복잡하지만 한 9% 됩니다.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.
그 다음에 코퍼릿 AMT, 즉 얼터너티브 미니멈 텍스인데 이건 완전히 없어집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non-profit organization 경우에 사실 non-profit organization 경우에 이 오피서들 셀러리 굉장히 많거든요. 뭐 5 밀리언, 10 밀리언 그렇더라고요. 근데 그분들 경우에 엑사이즈 텍스가 21%가 이제 적용이 되죠. 그 밀리언 이상 될 경우에 이 정도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희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까요. 저희 제가 전화로 상담은 안 드리는데 오신 분들은 제가 30분까지 전화 무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 자료에 대한 거는 또 제가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백지를 나눠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좀 적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모든 분들에게 제 명함을 드릴 테니까 30분 무료 제가 저희 컨설팅 해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